여러분, 지금 허리가 뻐근하거나 어깨가 결리시나요?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통증이 풀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 사람들의 통증을 덜어드리며 살아온 69세 한의학 박사 한상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디오를 통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허리와 어깨 통증 완화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60년 동안 진료하며 수천 명에게 적용해 본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허리, 어깨 아픔 때문에 잠을 설친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잠깐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치료비도 부담되죠. 어떤 분들은 차편이 없어서 병원은 꿈도 못 꾸고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요, 따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공 하나, 손바닥, 그리고 의자나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5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고 어깨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는 3주 만에 15년 동안 못 올리던 팔을 머리 위까지 올릴 수 있게 된 분도 계십니다. 특히 오늘 사연 중에는 20년 동안 손자를 안아주지 못하던 할머니가 단 한 달 만에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릴 수 있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말 같죠? 하지만 여러분, 몸은 작은 변화에도 놀랍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통증의 숨은 연결고리를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허리와 어깨가 왜 함께 아픈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허리는 허리대로, 어깨는 어깨대로 따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근막계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특히 심층근막은 목에서 시작해서 어깨, 등, 허리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 근육이 경직되면 승모근을 통해 목 근육이 당겨지고 이것이 척추기립근으로 이어져 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70세 윤정자 할머니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에 어깨만 아파요라고 하셨어요. 30년 동안 김치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무거운 배추를 들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골반이 오른쪽으로 5도 기울어져 있고 요방형근이 돌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할머니, 어깨만 치료하면 또 아파올 거예요. 허리부터 풀어드릴게요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허리는 안 아픈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골반 교정과 함께 허리와 어깨를 함께 풀어드렸더니 3년 동안 밤마다 괴롭히던 어깨 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65세 김철수 씨는 오른쪽 어깨만 아프다고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왼쪽 골반이 8mm 내려앉아서 척추가 C자로 휘어 있었어요. 이런 구조적 불균형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골반 교정과 함께 어깨를 치료하니까 20년 묵은 어깨 통증이 한 달 만에 90% 이상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58세 이미영 씨는 은행에서 30년 동안 창구 업무를 하셨어요. 하루 8시간씩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다 보니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오셨어요. 그런데 검사해 보니 흉요근막이 완전히 굳어서 상체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허리 근육을 먼저 풀어주니까
어깨와 목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해결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도 허리와 어깨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비법 손바닥 중앙의 신비한 점.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펼쳐보세요. 손바닥 정중앙, 그러니까 손가락을 오므렸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그 지점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신비한 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노궁혈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그냥 어깨허리 스위치라고 생각하세요.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부위에는 정중신경의 분지가 지나가면서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집에 전등 스위치 누르면 불이 켜지듯이 이 점을 자극하면 신경반사를 통해 어깨와 허리 근육에 이완 신호가 전달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한쪽 손바닥 중앙을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5회 1공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시원한 정도로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하루에 2에 3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75세 김명수 할아버지 사연을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0kg짜리 생선 상자를 하루에 수십 개씩 들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 어깨가 완전히 굳어서 팔을 90도 이상 올릴 수 없었어요. 옷을 입을 때도 부인이 도와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하루에 3분만 이 점을 눌러보세요라고 했더니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요? 병원에서도 못 고쳤는데라고 반신반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팔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게 됐고 2주 후에 오셨을 때는 팔을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혼자 꺼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은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77세 박순덕 할머니는 손바닥을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깨가 따뜻해지면서 시원해지는 걸 느꼈다고 하세요. 마치 따뜻한 물이 어깨로 흘러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매일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빨래를 넣을 때 팔이 훨씬 가볍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9세 조명희 씨는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셨는데 잠자기 전에 손바닥 지압을 하니까 어깨 근육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3주 후에는 아예 밤에 어깨가 아픈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법 견갑골 아래 근막의 비밀. 이번에는 어깨 뒤쪽, 그러니까 견갑골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의학 용어로는 견갑하근과 전거근이 만나는 부위인데 여러분은 그냥 날개뼈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만져보면 딱딱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통증의 주범입니다. 이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근육들이 모여 있고 동시에 척추와 연결되는 능형근, 중간승모근이 함께 작용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뭉치면 어깨가 아플 뿐만 아니라 근막 연결을 통해 허리의 췌장근까지 당겨서 허리도 아파와요. 반대로 이걸 풀어주면 어깨와 허리가 동시에 편해집니다. 방법은 이래요. 테니스공이나 라크로스볼 같은 단단한 공 하나를 준비하세요. 없으시면 양말에 쌀이나 팥을 넣고
단단하게 묶어서 만드셔도 돼요. 그 공을 벽과 등 사이에 끼우고 견갑골 아래 부분을 상하좌우로 천천히 굴려주세요. 특히 아픈 부위에서는 5에 10초 정도 멈춰서 공이 그 근육 덩어리를 천천히 풀어주도록 하세요. 처음엔 상당히 아플 수 있지만 3회 4일 하시면 아픈 느낌이 시원한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하루에 5회 7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68세 장영순 할머니는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40년을 일하셨어요. 하루 10시간씩 재봉틀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서 일하다 보니 어깨와 허리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특히 오른쪽 견갑골 아래가 너무 아파서 팔을 뒤로 돌리는 것도 힘들었고 허리를 숙이려고 하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죠. 할머니, 이 방법을 하루 7분씩만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첫날에는 너무 아파서 1분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일째부터는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3주 후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이제 빨래를 넣을 때 허리를 숙여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팔을 뒤로 돌려서 등을 긁을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허리 굽힘 각도가 30도에서 70도로 늘어났고 어깨 가동 범위도 60% 이상 향상됐습니다. 73세 한복래 할머니는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할머니는 어깨와 등이 너무 아파서 5살 손자를 업어줄 수가 없었어요. 손자가 할머니 업어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아파서 안 된다고 하니까 손자가 할머니는 왜 맨날 아파? 라고 물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공 마사지를 한 달 정도 하시고 나서는 손자를 업고 동네 놀이터까지 갈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또 61세 직장인 이정우 씨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어깨와 목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는데 사무실 화장실에 공을 하나 비치해 두고 화장실 갈 때마다 벽에 공을 대고 2에 3분씩 굴려주니까 오후에도 어깨가 무겁지 않다고 하세요.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법 장욕은 허리 깊숙한 숨은 열쇠. 이번에는 허리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근육은 장요근이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대요근과 장골근이 합쳐진 근육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허리 속 깊은 근육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장요근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상체와 하체를 직접 연결하는 근육이에요. 12번째 흉추에서 시작해서 요추를 거쳐 대퇴골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허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골반이 틀어지면서 몸의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한쪽 어깨는 계속 긴장하고 반대쪽 어깨는 늘어나면서 둘 다 아파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장요근이 짧아지고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60에 70대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부터 쌓인 피로가 이 근육에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법은 이래요. 옆으로 누우셔서 아래쪽 다리는 쭉 펴고 위쪽 무릎은 살짝 굽히세요. 그리고 골반 앞쪽 끝부분에서 약 5cm 안쪽, 배꼽에서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손바닥 하나 정도 되는 지점을 찾으세요. 여기를 손끝으로 천천히 10에 5초 정도 꾹 눌러주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하루 3회 4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왜 아프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픈 건지 허리가 아픈 건지 헷갈려 하세요.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의 허리와 어깨 통증의 진짜 뿌리였던 거예요. 72세 이순옥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바로 누워도 아프고 어깨까지 결려서 베개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밤새 뒤척이셨죠. 낮에는 허리가 아파서 10분 이상 서 있기 힘들었고 시장 보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할머니, 이 깊은 근육을 풀어보세요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배를 누르는 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고 함께 해보니까 3일째부터 허리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10일 후에 오셨을 때는 선생님, 어젯밤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허리가 뻣뻣하지 않아서 바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이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66세 김정숙 씨는 더 신기한 경험을 하셨어요. 2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해서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려면 한참 허리를 주물러야 했는데 이 마사지를 2주 정도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허리를 구부리는 것도 전혀 문제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59세 택시기사 박영철 씨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다 보니 허리와 어깨 모두 망가졌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하니까 장거리 운전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장요근 마사지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하세요. 운전석에서 내릴 때 허리를 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추가 비법 목과 어깨 연결점 풀기.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릴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목과 어깨가 만나는 연결점을 풀어주는 거예요. 목과 어깨 사이, 정확히는 승모근의 상부 섬유가 시작되는 지점인데요. 여기가 뭉치면 두통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고개를 숙이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목을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반대쪽 어깨 위쪽 끝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찾아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3회 5초씩 멈춰가며 하시면 됩니다. 74세 조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 동안 괴롭히던 어깨 결림과 두통을 동시에 해결하셨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재단 일을 하셨는데 고개를 숙이고 바느질하는 시간이 많아서 목과 어깨가 항상 뻣뻣했다고 하세요. 이 마사지를 하루 5분씩 한 달 동안 하시니까 두통약을 먹을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효과를 3배로 높이는 생활 속 비밀들. 지금까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걸 그냥 하시면 효과가 50%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50%를 얻으려면 몇 가지 생활 속 비밀을 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육에는 기억이 있어요. 매일 풀어주면 나는 이제 풀린 상태로 있어야 하는구나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근육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반복적인 자극을 통해 근육의 긴장 패턴을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을 잘 선택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피하시고 잠자기 일에 이 시간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좋아요. 특히 마사지 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 근육에서 나온 젖산과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조금 보충해 주세요. 자기 전에 삶은 달걀 하나나 두유 한 잔 정도면 충분해요. 근육이 회복되는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79세 최병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허리와 어깨 모두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으세요. 선생님, 이제는 손자들과 축구도 할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호흡도 중요해요. 마사지 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71세 김명애 할머니는 숨쉬기를 신경 쓰고 나서부터 효과가 2배로 좋아졌다고 하세요. 5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마사지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1컵 정도 드시면 근육에서 나온 독소가 더 잘 배출됩니다. 67세 이춘자 할머니는 이걸 실천하고 나서 다음 날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세요. 6번째, 온찜질을 병행하세요. 마사지 후에 따뜻한 찜질팩이나 온수주머니를 1 5분 정도 대주시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져요. 76세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추가하고 나서 효과가 훨씬 빨라졌다고 합니다. 주의사항과 추가 팁들. 이 방법들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한 정도가 적당해요. 아프도록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는 10점 만점에 6에 7점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해요. 둘째,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피하세요. 어깨나 허리에 붓기가 있거나 열이 날 때는 며칠 쉬었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염증이 있을 때 마사지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셋째, 처음 며칠은 약간 피곤하거나 근육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3회, 4일 지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78세 정순이 할머니는 처음에 이 방법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졸렸다고 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셨는데 제가 이건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해 드렸더니 안심하시더라고요. 3일 후부터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졌다고 합니다. 넷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에 하세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5째,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등을 마사지해 주면서 하면 효과도 좋고 재미도 있어요. 74세 부부인 김철호, 김옥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저녁 TV 보면서 서로 등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하세요. 둘 다 허리와 어깨가 많이 좋아지셨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전 응용법 상황별 맞춤 케어. 이제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응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신 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바닥 지압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장요근 마사지를 2분 정도 하고 천천히 일어나시면 훨씬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68세 이정순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 동안 괴롭히던 기상 후 허리 경직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예전에는 일어나서 30분은 허리를 주물러야 했는데 지금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세요. 오후에 어깨가 무거워지시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견갑골 마사지를 5분 정도 해주세요.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녁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3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다 해보세요. 손바닥 지압 견갑골 마사지 장요근 마사지 목 어깨 연결점 마사지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순서대로 매일 저녁 15분씩 하시는데 다음 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몸이 가볍고 어깨가 시원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계별 회복 과정과 기대 효과. 이제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주차에는 주로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와 허리가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잠들기가 조금 더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할 거예요. 이에 3주차에는 통증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팔을 올리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확실한 효과를 느끼세요. 4회, 6주차에는 자세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잡혀요. 어깨가 펴지고 허리도 곧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이에 3개월 후에는 이런 좋은 상태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면서 예전처럼 쉽게 아프지 않는 몸이 되실 거예요. 성공 사례들, 희망을 주는 실제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치료한 몇 분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77세 송명자 할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어깨와 허리가 특히 더 아프셨어요. 병원 치료와 함께 이 방법들을 병행하셨는데 3개월 후에는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세요. 81세 최동식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광부로 일하시면서 허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수술도 2번 받으셨는데 완전히 낫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시니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63세 김미경 씨는 유방암 수술 후 어깨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셨는데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이 방법들을 조심스럽게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팔을 완전히 위로 올릴 수 있게 되셨고 수영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건강 케어. 이 방법들의 또 다른 장점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아요. 72세 이병철 할아버지는 10살 손자와 함께 매일 저녁 서로 등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세요. 할아버지는 어깨와 허리가 좋아지고 손자는 공부하느라 뭉친 어깨가 풀린다고 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69세 박정희 할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이 방법들을 배워서 서로 도와가며 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먹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마사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세요. 계절별 관리법.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관리하시면 더 좋아요. 봄에는 새싹이 돋듯이 우리 몸도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경직되기 쉬워요. 이때는 견갑골 마사지를 조금 더 자주 해주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목과 어깨가 뭉치기 쉬워요. 목 어깨 연결점 마사지를 추가로 해주시면 좋아요.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근육이 긴장하기 쉬워요. 마사지 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움츠러들면서 어깨와 허리가 더 아파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마사지하시고 온찜질을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당부와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90세 할머니도 허리를 곧게 펴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50대에도 허리와
어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굳어진 근육과 틀어진 자세예요. 이걸 바로잡아주면 몸은 놀랍도록 빨리 회복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손바닥 중앙 신비한 점 누르기. 두 번째, 견갑골 아래 뭉친 덩어리 풀기. 세 번째, 허리 깊숙한 장요근 마사지하기. 네 번째, 목과 어깨 연결점 풀어주기. 이 순서대로 매일 5분씩만 하세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74세 박영희 할머니 사연을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허리와 어깨 때문에 3살 손자를 안아주는 것도 못하셨어요. 할머니가 아파서 안아줄 수 없다고 하면 손자가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셨대요. 이 방법을 2달 동안 꾸준히 하신 후에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아프지 않아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오늘은 또 얼마나 좋아질까 싶어서요. 그리고 손자가 할머니, 이제 안 아파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바로 반응할 겁니다. 내일 아침 일어날 때, 뭔가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69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들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 3달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느끼시거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한 삶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69세 할머니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릎과 발목 통증 완전 정복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